저녁 식사들은 잘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부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부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잘 모릅니다. 조용히 이렇게 아주 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나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찬양부원이 누군지 잘 모르면, 혹시 어떤 못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제가 이 동산교회 찬양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 납치해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입구에 차량부 사진 붙여놓은 거예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누가 차를 태워주면 타지 마라? 타지 마라. 그러니까 얼굴 잘 받으셨다가, 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인 차량부 허가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없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제가 이제 팔로우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말로는 이게 없어요. 팔로워십인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번역된 말이 없어서 그냥 영어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제 요거를 작년에 제가 이맘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요 팔로우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이 팔로우십 연구가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연구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반, 웬만한 어떤 경영 CEO 같은 경영단체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걸 주제를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은 생소한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팔로우십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 이 팔로워십. 자, 이게 뭐냐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어요. 발음도 좀 쉽지 않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팔로워십. 우리 동산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설교 제목도 막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히브리어 막 설교 제목도 있었잖아요. 암미, 로하마, 누가 알겠어요? 그런 얘기. 우리끼리 막 암호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 그죠? 그게 팔로워. 그러면은 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아마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로우십이 뭐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뭐를 이해하면 팔로우십을 이해하기 좋냐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팔로우십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리더십. 리더십도 이것도 우리말로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어가 없어가지고 영어를 그냥 써서 리더십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로우십도 마찬가지로 팔로우십,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더십은 이제 지금 아예 한국말이 돼버렸어요. 리더십 자체가. 그래서 지금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 리더십 치면은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올라갈 만큼의 이제 그런 용어는 아닌데, 그 리더십이 뭐냐를 이해하면 이제 팔로우십이 뭐냐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니까 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끄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는 소위 지도자 이렇게.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도자에다가 뭘 붙였냐면 십을 붙였어요. 십. 이 십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이렇게. 리더십을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뭡니까? 지도자 됨. 그러니까 요 내용이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요게 리더십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라면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 리더십이 좋다라고 그러면 지도자 됨이 좋다. 혹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었다. 예, 리더십이 좋다. 이런 것이고, 리더십이 안 좋다. 그러면 지도자답지가 못하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지도자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에서 지도자 됨,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이렇게 리더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누구나 다 사람이 둘 이상이 만나면 한 사람을 리더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집안의 리더죠. 그죠? 형 동생 사이에서도 형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연구를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그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둘 이상의 공동체의 그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리더가 잘못 인도하면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되면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리더십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더십과 함께 이제 팔로우십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팔로워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영어로 이제 FOLLOW 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도 이제 같은 개념이요. 팔로워, 여기 ER이 빠졌네요. 팔로워십. 팔로워십, 팔로워, ER이 빠졌어요. ER이. 팔로워라는 이 단어는 리더는 지도자죠. 팔로워는 지도자, 요 개념과 반대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종자, 이렇게. 따르는 사람, 리더는 이끄는 사람, 그다음에 팔로우는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지도자라 이렇게, 그 팔로우는 추종자 혹은 멤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10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죠. 10이라는 건 됨이에요. 됨. 그러니까 팔로우십 그러면 추종자의 됨됨이, 추종자의 됨. 요 국어사전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팔로우십을 정의한다면 뭐라 그럴까요? 여기 추종자라고 하는, 추종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이렇게 되는 거죠. 추종자가 뭐 이런 것도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지금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잖아요. 뭐 구역에 가면은 구역장의 리더고 구역원이 팔로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어디 단체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 단체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팔로워. 근데 이 팔로워라고 하는 따라가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요구되어지더라? 자질이 요구돼야 돼요. 자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즘은 그냥 나는 그 공동체 한 멤버야,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리더에게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 것만큼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리더를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추종자들, 멤버들의 자질이 대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자질을 갖출 것인가. 이 고민과 함께 동시에 또 내가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나는 팔로워예요. 나는 그래서 팔로워로서 나는 내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뭔가. 이거는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팔로우십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추종자의 됨됨이, 추종자가 갖춰야 할 자질. 구성원들로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차원이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뭘 고민하냐 하면 팔로우십을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멤버로서, 지체로서, 혹은 회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추종자로서
내가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성도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교회랑 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해보면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셔도 돼요. 이게 그냥 비유 맞추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요. 이 정도, 여러분 정도의, 제가 딱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정도의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은 일반, 우리 한국 교회에 딱 내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깜들이에요. 유순례 권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깜이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한 분들이 와가지고는 사실 빛을 못 봐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뭔가 한몫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빛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여러분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추종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이게 이제 팔로우십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러면 남전도회 회장은 뭐가 되겠어요? 여전도회 회장은 뭐가 되겠어요? 리더가 되죠. 그럼 회원들은 뭐겠어요? 회원들은 팔로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장은 회장으로서 리더십을 고민해야 되겠죠.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그러면 그 회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회원으로서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돼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회원으로서 회원됨 을 내가 유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구역에 가면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구역장님이세요. 구역원은 뭐예요? 팔로우가 되는. 그러면 구역장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만 구역원들은 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팔로우십을 내가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멤버로서 구성원으로서의 팔로우십을 신경 쓰고 이거를 잘 자질을 갖춘 그런 우리 팔로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팔로워라고 하는 게 이제 좋은 팔로워가 있고 이제 나쁜 팔로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팔로워는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를 도와주고 지도자를 세워줘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라고 하는 멤버가 추종자들이 이게 잘 훈련됐다. 팔로워로서 사람이 괜찮다. 훌륭하다. 이런 팔로우들이 있으면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지도자가 살아나요. 지도자가 막 신바람이 나요.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단적인 예로 좀 전에 우리 찬양부 이게 특송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하지 집사님 찬양 부장이잖아요. 제가 나이는 조금 더 먹었지만은 제가 백집사 이거 해. 창기 이거 해. 이렇게 막 반말을 한다고 막, 그죠? 예.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도 여기 서 있는 6명 차량 부원들 중에, 안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뭐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리더가 대단히 리더십이 좋다는 의미도 되지만, 팔로우들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런 팔로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팔로우가. 지금 나이는 좀 드셨지만 키는 작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근데 백집사 왜 딱 찬기 김집사 아니면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이거 해. 딱. 그게 뭐냐면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할 때 싫어요. 왜? 나 안 해요. 못하겠는데 바쁜데요. 차량 부장 하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좋은 팔로우십을 갖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리더십과 좋은 팔로우십은 사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더십이 좋을 때 팔로우십도 좋아질 수도 있고 팔로우십이 좋으면 리더십도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지금 리더가 앞에 선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의 팔로워로서 같이 협조해주고 동참하고 밀어주고 예! 하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 멤버들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팔로십 추종자 됨됨이가 잘 갖춰준 사람이에요. 차량 부원들을 남편으로 둔 부인들은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남편 구하기 힘듭니다. 예. 어려운 남편입니다.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이런 팔로우십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진짜 훌륭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보세요. 다 얼마나 성실. 그요 아침에 일찍 나와가 촬영 운영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차가 앞에가 팍 찌그러져 있고 막 차가 막 기스가 나 있어도 누가 그랬어 굳이 묻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얼마나 차는 긁혔는데 찌그러졌는데 긁은 사람 찌그러뜨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아. 얼마나 그 수고하는 게 대단한데요. 물론 차량 부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팔로우십은 이제 그런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승패를 팔로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그 지도자는요, 지도자 자신이 가지고야 될 리더십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어지지만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그 지도자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는요, 훌륭한 지도자도 될 수 있고 형편없는 지도자도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리더가 팔로우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리더십이 팔로우십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팔로우십이 리더십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문가들이 받을 때 뭘 보냐면 제가 예전에 스크린 스틸러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예를 든다면 영화에서는요 스크린 스틸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종의 조연의 역할이에요. 조연. 이 조연 영화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연. 그 주인공 주연이 있는데 요즘은 이 주인공보다 누구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냐 하면 이 조연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조연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연인 주인공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제가 보면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영화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딱 보면은요, 주인공이 별로 연기나 별로 그 의미가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영화가 막 살아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조연이 기가 막히게 조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왜 감동을 했냐면, 거기 이제 그 조연을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누구예요? 그, 유아독전 재벌 3세, 유아인. 예,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베테랑의 광역수사대는 황정민 씨가 이제 이걸 했는데, 제가 그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쫙, 이렇게 기름 발라가 쫙 넘겼는데, 얼마나 그 악역을 잘하는지, 악역.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데, 속에서 막 불불 끄는 거. 와, 너무 능글능글하게 악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응원했어요. 그 베테랑 수사관인 황정민 씨, 저 사람 때려잡아. 그냥 죽여버려. 막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왜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 팍 살아났냐면 그 벤치 느글느글 그 조연이 악역을 잘해줘가지고 주인공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영화라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지도자라는 리더를 누가 결정했냐면 주인공을 누가 결정했냐면 조연이.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 조연 역할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악역 있잖아요. 그 악역을 기가 막히게 해줄 때 관객들은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막 응원하죠. 누구를 응원해요? 주인공 응원하는 거예요. 막 주인공 힘내라. 그러면 또 이 조연하고 이 주인공하고 또 한판 대결을 붙으면 항상 처음엔 주인공이 몇 대 맞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영화가 그래요. 막 맞고 주인공이 탁 쓰러지면 막 속에서 막 가슴이 저리고, 왜 어떡하지? 일어나야 되는데 힘내라. 주인공 힘내라. 속에서 막 그러잖아요. 저만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을 막 응원하게 되고, 주인공이가 막 힘을 실어주고, 결국은 주인공이 막판에 탁 뒤집잖아요. 뒤집어가지고서 이 악당을 딱 물리칠 때, 그때 막 통쾌감이 확 살아나잖아요. 희열이 확, 엔돌핀이 막 돌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조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연이. 이 조연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가 지도자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이 조연의 역할을, 이것이 스크린을 훔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의 스크린을 확 훔쳐간다. 스크린 스틸러라고 해서 그 조연의 역할이에요, 조연의 역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포츠에서는요, 이게 지금 골을 넣은 사람이 예전에는 중요했잖아요. 누가 골을 몇 골 넣었다 중요하잖아요. 요즘 축구 같은 데서 뭐야? 어시스트가 말이죠. 어시스트라고 말이죠. 우리가 한국말로 도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잘해줬는가? 이걸 주목을 하는 거야, 이거에. 골을 넣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도 누구냐면 팔로워예요. 리더를 리더로서 세워주고, 앞서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준 조연과 어시스트예요. 가수로 말하는 나름엔 싱어가 있잖아요, 가수가. 근데 이 가수 뒤에서 하모니 내줘, 코러스 하모니 넣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쫙 역할을 해줘서 이 가수가 노래가 확 살게 만들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코러스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다 팔로우인데, 팔로우가 지도자의 승패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로우가 리더를, 앞에 쓴 지도자를 살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역할을 팔로우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간에, 뭐 남정도에든지 여정도에도 구역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대부분의 리더는 한 명이잖아요. 팔로우는 많다고, 여러 명이 있다고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나 그렇게 지도자에게 협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아유, 거기 뽑아놨으면 뭐 그 지도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팔로우십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무슨 뭐 추종자야, 됨됨이가 뭐가 중요해. 무슨 자질이 중요해. 무슨 뭐 조연이 뭐 어시나 필요 없어. 관심이 없어. 그냥 지도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한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팔로우로서의 나의 무관심이 혹은 비협조가 리더를 방황하게 만들어요. 리더를 맥 빠지게 만들어요. 리더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맥 빠진 리더, 주저앉은 리더, 방황하는 리더의 영향력을 다 누가 받냐면 팔로우는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내가 지도자에게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곧 안 한 것만큼 내가 피폐해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로우로서 리더를 그냥 리더십에게 맡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리더를 살려줘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리더가 싱싱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리더가 바르게 그리고 힘있게 원 없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해줄 때 그 리더십의 영향력이 다 팔로워인 나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도자의 승패를 팔로워가 결정한다라고 할 때, 팔로워로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소속을 가든지 간에 세운 지도자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지도자가 나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속한 그 단체 조직의 리더가 살아야지만이 그 살아있는 리더의 혜택을 누가 본다? 내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리더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계속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살려줌으로써 유감없는 그 리더십이 결국은 혜택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주는 팔로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로 맥 빠지게 하고 세운 지도자로 힘들게 하고 세운 지도자로 방황하게 만드는 팔로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팔로우십, 추종자로서 우리 갖춰야 될 덕목과 자질이 뭐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팔로우십, 이거 지도자를 잘 협조하고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팔로우십이 대단한 교인들을 보려면 어느 교회를 가봐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 지도자의 승패가 곧 팔로우가 결정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이 곧 팔로우인 나에게 그대로 혜택을 준다. 지도자를 살리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예. 언젠가는 팔로우인 내가 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지도자의 승패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이 팔로우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승패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조직의 승패도 이 팔로우가 좌우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좌우한다.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이 이건 중요한 문제죠. 이건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지만 팔로워로서의 팔로우십의 중요성은 공동체의 승패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리더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팔로우가 시원치 않거나 협조하지 않냐면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보통 좋은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20%라 그러면 팔로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남전도의 구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1남, 2남, 3남으로 했었던 거를 다 섞어버렸어요. 섞어가지고 여전도회처럼 남전도회를 묶어버린 거죠. 나이대를 섞어가지고 이제 세 교구로 해서 세 교구 9개 구역으로 해서 이제 쫙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역을 만드니까 어떤 구역은 그게 좋고 어떤 구역은 생소하고 어렵고 그래도 옛날 같은 나이대에 남전도가 만났으면 좋았는데 막 이런 데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남전도 구역에서 어느 구역에다가 꼬집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구역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팔로우죠. 구역원인 한 분이 구역 편성을 했는데 이분이 왜 나를 그 구역에다 넣은 거야? 교회 갈까 말까. 자신을 그 구역에 둔 거를, 너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구역장, 부구역장 또 멤버들이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왜 또 거기다 구역을 넣어가지고, 막 투덜투덜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이 투덜투덜 되시는 이 모 팔로우라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구역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작 여기다 묶어주지 이제 나를 묶어줘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남전도 여전도 약 30개가 넘는 구역 중에서 담임 목사를 구역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한 게가 제가 보기에 그 구역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잘 모여 남전도 구역인데 그 구역은.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투덜댔었던 그 모 팔로우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그 구역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심한 표현을 쓰면요. 구역장, 부구역장 필요 없어요. 이분이 혼자서 때 되면은요, 다 문자 보내. 구역 모임에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시고.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있으면 구역장한테 구역장 뭐 하고 있어? 빨리 연락 좀 주시오. 구역 모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이분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구역에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소위 말하면 팀 플레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여러분 머릿속에 막 궁금해지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팔로우의 한 사람이 그 남전도의 구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장님한테, 부구역장님한테, 이렇게, 이 구역은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됩니까? 그러니까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팔로우라는 한 사람이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 구역장을 그냥 안 놔둔대. 예? 구역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막 같이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데, 예. 누가 구역장인지 모를 만큼 그냥 그게 뭐냐면 팔로우라는 사람이 공동체를 확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구역장이니까 당연히 문제 했겠지. 구역장이니까 모여라 했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구역원 중에서 누군가가 야 우리 모이자.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좀 은혜롭게 예배 드리자. 우리 좀 기도회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구역원 중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게 뭐겠어요? 그 구역이 살아나는 거죠. 팔로우라는 멤버가 뭘 살린다?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 그런 팔로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팔로우가 아니라 공동체에 생기가 돌게 하는 팔로우가 되자.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팔로우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팔로우.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 가든지 회사든지 혹은 어떤 클럽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팔로우로 있는 한은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그 팔로우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좋은 댐댐이의 그 역할 속에서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 멋진 사람이에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회사에다가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의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팔로우십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좋은 팔로우십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가 돼요. 예.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은 리더십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리더십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훌륭한 리더십의 첫 출발이 뭐냐면 좋은 팔로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조직 속에서 좋은 팔로우로서 해본 사람만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로우로서 형편없었잖아요. 멤버로서.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좋은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요.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하는데 좋은 리더가 되는 거, 리더십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좋은 팔로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평상시에 리더가 아닐 때에 좋은 팔로우로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닐 때부터 좋은 팔로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팔로워로서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별로 협조 관심 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리더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잘 섬겨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리더십의 자질이 좋은 팔로우십에서 배워지고 키워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엄격할 정도로 분명하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팔로우로서 오랜 세월을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어디서 리더를 하든지 그 사람 곁에는 누가 붙을까요? 좋은 팔로우들이 또 붙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좋은 팔로우 역할을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리더가 돼도 내 주변에 좋은 팔로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팔로우로 역할을 해줬더니 결국은 나중에 내가 어디에서 리더를 할 때 내 주변에는 좋은 팔로우들이 탁 세워져서 이 팔로우가 나를 이 지도력을 지도자로서의 이거를 승패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섬겼으니까 너는 이제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팔로우가 좋은 리더십을 키우는 훈련의 스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것만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최근 사람들의 추세가 뭐냐면 팔로워십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현 시점이에요. 현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이 뭐냐면 개인주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팀플레이 잘 못하게 되어 있고요. 공동체식이 거의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방관자는 잘 돼요. 그리고 나그네 역할은 잘하고요. 비판은 잘해요. 그런데 책임질 자리가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 시청 앞에 1,000만 명이 모였다. 와, 데모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이 문제에 책임질 사람 나와봐 그러면 없어요. 소리는 크고 뭔가 목소리는 큰데 막상 책임지라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진 멤버십 의식이 없는, 팔로우십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항상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저 조직이 있을 일정한 거리 뒤에서 두고 소리 뒤에서 저기서 누구야 소리 지르는 누구예요? 나와서 말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말 없어요. 그리고 조금 또 있다가 뒤에 숨어가지고 누가 왜 했어요? 얘기해 보실래요? 없어요 사람이. 이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군중 속에 숨어가지고 부추기고 사람 부추기고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상 그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책임을 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팔로우십의 부재는요, 방관자와 나그네와 비판자는 많은데 책임자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옳은 것인가? 이렇게 팔로우십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게 제대로 된 시민의식인가?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제대로 된 의식인가? 아니에요! 비겁한 거예요. 아주 치사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정당당한 팔로우십으로 가지고 멤버십 가지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톡톡하게 하는 거예요. 톡톡하게 역할을. 그래서 책임을 같이 지고 영광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일정한 거리를 두고 뛰고서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알아서 빙빙빙빙 돌아요. 뭐해 당신이. 이런 팔로우는요 좋은 팔로우가 아닌데, 이 안 좋은 팔로우가 사람의 본성이에요. 뭔가 애쓰고 싶지 않고 뭔가 챙기고 싶지 않고 뭔가 노력하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 이기주의가, 그 자기중심주의적인 모습이, 이게 현실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팔로우십을 갖추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팔로우십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강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팔로우십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이 목마른 시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팔로워가 한번 돼야 되겠다. 이 팔로워 의식을 한번 딱 갖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처럼 치사하게 숨어가지고 일정 거리를 떠가지고 비판이나 하면서 목소리나 내는 그런, 그리고 뭔가 유사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몰라라 싹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팔로우십의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팔로워가 좋은 팔로워인가라고 할 때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좋은 팔로워.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좋은 팔로워에 대한 종류를 얘기할 때 수동형 팔로워, 수능형 팔로워, 소유형 팔로워, 실무형 팔로워, 이런 많은 스타일을 구분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팔로워의 종류 중에 이제 모범형 팔로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범형 팔로워를 보면은 거기는 좋은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째, 좋은 팔로워는요, 자기 관리를 첫째가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팔로워로서 내가 멤버로서 나의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좋은 팔로워는, 이 사람은 주어진 일들이, 이게 지금 리더가, 독재자 같은 리더가 명령과 인상을 팍 쓰면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팔로우가 아니에요. 예, 한국은요, 지도자가 막 승질을 내야지 멤버가 움직여지잖아요. 아주 안 좋은 문화입니다. 인격적으로 좋게 웃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안 들어요. 이거 해! 그러면은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팔로우는요,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은요, 리더가 무서워서, 리더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팔로우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그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팔로우는요, 나는 팔로우요, 당신은 리더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수직적 관계의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수평적 관계를 보면서 당신과 나는 역할의 차이를 뿌려보는, 역할의 차이. 당신은 리더의 역할이고 나는 팔로우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는 자기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에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할 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할 도리를 잘하죠. 자기 관리를 잘해요. 훌륭한 팔로워가 돼서, 왜 좀 전에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그런 줄 아시겠죠? 좋은 팔로워로서 자기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리더가 돼도 어떻게 된다? 좋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좋은 팔로워를 얘기할 때 모범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상당히 사역이 의지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여, 리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요. 왜? 팔로우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팔로우가 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나는 제대로 된 팔로우 하고 싶다. 그게 뭐냐면 자발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그건 의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켜서 억지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이 팔로우십의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팔로우십 의식이 없는데 무슨 자발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의식을 잡힌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팔로우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헌신. 특히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로우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려면 돈을 쓸 수 있어야,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안 내고 돈도 투자 안 하고 은사를 투자도 하지 않고 좋은 팔로워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뭔가 조직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좋은 팔로워가 되려면은 이기적인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필요한 데만큼 어떻게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 내주겠다. 돈 투자하겠다. 예? 은사 투자하겠다. 이게 좋은 팔로우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가 누구 세우든지 간에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좋은 팔로우로서요 기꺼이 그 조직과 공동체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말이죠, 우리 회사의 한 회사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당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명, 100명 같습니다. 이런 말 듣는다면요, 이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회사원 10명하고 당신하고 안 바꿉니다. 아, 이런 훌륭한 회사원이 있단 말인가? 아, 이런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 10명과도 안 바꿔요. 100명과도 안 바꿔요. 이게 뭐예요? 기꺼이 조직을 위한 헌신을 하죠. 그 조직이 범죄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든 시간을, 물질을, 은사를 기꺼이 투자해야 해요. 이게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팔로우는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비슷한 얘기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팔로우는요,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좋은 팔로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 참 협조를 잘하네. 좋은 협조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협조자. 그 좋은 협조자라고 하는 이 협조 개념이 바로 팀플레이를 잘하는 거예요. 팀플레이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팀플레이 의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멤버가 안 돼요.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 해도 팀워크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그건 훌륭한 선수가 아닌 거예요. 전체 팀워크에 같이 협조하여서 같이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좋은 팔로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팔로우의 예를 지금 들어보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모세의 팔을 잡았던 아론과 훌은 좋은 팔로우입니다. 여호수아 좋은 팔로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갈렙은 좋은 팔로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꺼이 협조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건요, 그 주변에 이런 팔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바울일 수 있었던 건요,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팔로우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6장 이하에 쫙 보면 사람들 베베자매부터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쫙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팔로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두기고,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좋은 팔로우죠. 어느 한 교회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좀 서서히 마음을 짓겠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건지. 그 한 교회에, A 교회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A 교회에서. 근데 그 A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크죠. 우리 교회도 크죠. 예, 나는데, 그 교회 규모도 굉장히 큰데 교회가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이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런 예를 드는 것도 참 괴로워요. 부목사하고 장로님들 몇 분이 이게 쿵짝을 맞아가지고 이 교회를 깨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몇 분하고 부목사하고의 문제만 아니라 성도들의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중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우리 목회 계속 해야 되나? 정말 이제 막 쭉 빠져버린,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여집사 한 분이 맥 빠져 있는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그냥 우리 보고 힘내시면 안 되나요? 우리 보고 그냥 목회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옆에 있으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를 보고 우리 보고 목회해 주시고 힘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 바라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보고 힘을 내야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주는 모 집사가, 이제 그 사모님 표현들은 그 모 집사가 의리파라는 표현을 쓰다가 의리파. 그 교회가 땅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해봐서 알지만은, 건축할 때가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건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온 성도에, 여기요, 건축하다가요, 문제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의리파 이 힘을 실어줬던 모 집사, 여집사님, 그 남편이 헤드헌터, 잘 나가는 헤드헌터래요. 그래서 저기 대전인가 어디에서 스카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쪽으로 출근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건축하려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지방으로 갔으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보, 우리 이제 봉사할 만큼 했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사 갑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의리파이 집사님 부인이 뭔 소리 하는 거냐. 교회가 이렇게 중대차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가냐. 목사님, 사모님 목회하는데 힘을 실어줘야지. 아니, 어떻게 이사를 가냐. 아니, 이사가 그러니까 가야 할 상황이니까 가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난 못 간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못 간다.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탈을 쓰고 있지,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지. 예? 어려울 때 빠져나가는 건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남편이 지방에서 출근하는데 교회가 이사를 안 가고 끝까지 남은 거예요. 이 부인이 누굴 그냥 좋은 팔로워야. 좋은 팔로워.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게 너무 좋은 얘기니까 기억하세요. 금산의 기억자교회, 예? 여러분,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전라남도 저 기억자교회가 왼쪽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들어가요. 해서 들어가면은 남자, 여자 얼굴이 안 보입니다. 강대상은 꺾어지는 저 가운데 있어요. 여기 딱. 그 강대상 딱 쓰면은요, 이쪽은 여자고 이쪽은 남자인데, 여자, 남자 얼굴이 안 보여요. 저기. 우리 청년들 갔다 오고, 지난번에 정정무 집사님도 갔다 왔잖아요. 저기. 저 기억자 교회가 탄생된 게, 그 동네에 유지였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갑부의 사람이 있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저 장로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지금 누가 전도를 했냐면 선교사가 거기를 지나가서 선교를 했어요. 테드라고 하는 선교사. 한국 이름은 최덕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할 때 이 조덕삼이라는 이 갑부집에 저 이자익이라고 하는 소년이 온 거예요. 6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떠돌이 소년이 보니까, 저기 어느 금산의 동네에 보니까 아주 인품 좋은 부잣집 양반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저 이자익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조덕삼이라는 저 부자 사람한테 먹여만 주시고 재혼만 주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이 방황하는 떠돌이 고아 소년 저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자기 집에 마부로 시킨 거예요. 마부. 말 끄는 마부로. 그런 마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때 선교사에 의해서 두 분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둘 다 예수를 믿었는데 둘 다 세례를 같이 받았어요. 둘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돌보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다. 옛날에 그 영수도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사랑채를 교회로 드린 거예요.
그 조독산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금산교회가.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조독삼이라는 저 사람이 자기의 땅과 재산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게 됐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후보자가 둘이에요. 이작이라는 저 머슴하고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피택이 돼가지고, 당연히 조독삼이라는 이 사람이 나이도 15살이 많지, 가쁘지, 집도 거기서,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지, 그 다음에 이자익은 가난하고 마부고. 그래서 장로를 세웠는데 당연히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를 딱 열어보니까 조독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술렁술렁술렁, 어휴, 큰일 났다. 어떻게, 그때까지만 해도 신분제도가 영향이 있는데, 마부가, 그 고아 소년 키워줬더니, 그리고 저 조독삼이 결혼도 시켜줬거든요. 이자익, 저 사람을. 그랬는데 어떻게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독삼은 장로가 안 됐냐.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자리를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명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심이 훨씬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 머슴이 그때 당시에 장로가 된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장로가 저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일대 장로가 됐어요. 저 기억자 교회에. 그리고 조동삼은 떨어졌는데, 아야가르까지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저분이 정말로 얼마나 장로를 잘 받들어 주는지 감동이 되는데, 당시에 저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 장로를, 이 사람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줘요. 그리고 학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다음에 그 교회를 청빙해요. 그리고 이 조독삼은 2대 장로가 돼서 자기 머슴이었던 저 이자익을 목사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또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저분이요, 이 장로교 역사에 보면은요, 총회장을 3번 했어요. 그만큼의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조독삼 장로님이 소천하시던 날에 저 이작이라는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6살 때 고아가 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나를 받아주고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주어 목사 되게 하셨 그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신 이 장로님. 그리고 막 이자익 목사가 우는 거예요. 내 생명이신 장로님. 저 조독삼이라고 하시는 분의 장로님이 3대의 장로로 지금도 거기 있대요. 저 조독삼이라는 저 사람, 그 장로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우리 조세영 국회의원이에요. 저분이 아들이에요. 저분이 조세영 국회의원이 조독삼 장로의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이규현 장로라고 카이스트 교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에 있는데, 이 손주들끼리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할아버지가, 우리의 할아버지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의 손자와 조독삼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만나서, 그때 우리는 참 훌륭하신 부모님을 두었다고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누굴까요? 저 조독삼 장로는 누굴까요? 팔로우십이 아주 잘 갖춰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얘기를 했죠. 박수 받는 사람보다 박수 잘 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예? 잘 웃기는 사람보다 잘 웃어주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이 팔로우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10월에서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리더의 리더, 인도하는 자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즉 팔로워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리더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역장님, 팔로워로서 따라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교구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회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부장님,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좋은 팔로워십을 갖춘 성도들을 보려면 어느 교회 가봐라? 우리 교회는 차원이 다른 명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교회, 명품 성도들이에요.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은 팔로워로서 좋은 팔로워십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멋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참 값진 사람,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늘 간직하고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좋은 팔로우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오늘도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내 모든 것을 같이 투자하며 기꺼이 리더를 존중하고 협조하며 동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멋진 자들,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